모습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성 취업 이야기로 꾸며봤는데요.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사무직과 심사직, 기술직의 신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별과 연령, 학력에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심사직의 경우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의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고요. 기술직의 경우는 건축설비기사 또는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7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에서는 일반 사무직원을 모집 중인데요. 학력에 제한은 없지만 금융기관 근무 경력이나 비서직무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분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4월 19일 오전 10시까지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행정직과 요양직, 전산직 등의 분야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성별과 연령, 학력에 제한은 없고요. 공공기관에서 4개월 이상 청년 인턴으로 근무한 분들을 우대합니다. 지원서 마감은 4월 1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사무직과 기술직의 채용형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무 일반의 경우는 학력과 전공, 어학 성적 등재 제한은 없고요. 사무 전문과 기술직의 경우는 전산과 토목, 기계 등 모집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보유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도전하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 취업 어디까지 알아봤니? 이번 시간에는요, 성공의 119 중부대학교의 전미옥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미옥입니다. 저 네. 대신 성공의 119가 되고 그렇죠. 싶은 전미옥을 이제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요즘 어쨌든 간에 벚꽃 또 목련 이렇게 많이 피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요즘 이제 꽃을 보면서 이제 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 단상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고 있어요. 네네. 어떤 예, 특히 이제 뭐 단상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벚꽃이 어쨌든 피었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흩날리기도 슬슬 떨어지고 하고 있죠. 예, 예. 그런데 벚꽃이 필 때마다 떠올려지는 시 구절이 있어요. 네. 정현종 시인의 시인데요.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이 시구절이 이렇게 막 떠올려지는데 네. 사실 이제 우리 세상사 일이라는 게 지나고 나면 꼭 그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아, 그때 그 일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볼 걸, 혹은 아, 그때 그 사람이 시의 구절처럼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후회하다 보면 시간 흐르고 세월 가고 그러다 보면 아쉬움도 또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정말 나에게 다가온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이 순간이 꽃봉오리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멋진 시간들로, 아름다운 시간들로 가꾸자,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벚꽃을 보면서 벚꽃 단상 잠깐 좀 떠올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또 프로그램 보시면서 꽃봉오리를 틔울 준비를 하실 여성 취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오신 오늘의 소식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벚꽃도 화려하게 피었다가 하나 둘 이제 꽃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이제 청년기를 거쳐서 또 노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유엔이 65세 이상 인구가 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의 사회를 고령 사회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의학 기술은 점점 발달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노인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게 되는 반면에 네. 출생률 같은 경우 태어나는 우리 이제 아이들, 아가들, 신생아 숫자는 점점 또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렇죠.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요. 행정안전부 이 고령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그러니까 5,157만여 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725만 7천여 명이니까 전체 인구의 14%를 이제 지금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요. 2026년이 되면 이게 이제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경우를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26년에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고령화에 대한 이런 준비가 또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령화 현상에 따라서 점차로 이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치매 예방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고령 사회가 될수록 자연스럽게 치매 환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지금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점점 더 맞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또 노인분들도 언제 이게 진짜 닥칠까 좀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뭐 치매 예방 또 치매 관리를 하는 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이제 뭐 방금 또 조선 아나운서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노인들이 내가 또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을 또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노인들의 건강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뇌질환이라는 이 뇌 관련 질환이라는 통계를 네. 또 만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가까이는 저희 어머니께서도 뇌졸중에 이제 예. 투병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네. 이제 뭐 일상생활 하시는데 문제가 없지만 사실 이제 한 번은 뇌질환을 이제 앓고 나면 혹시 내가 또 다른 어떤 뭐 덜컥, 뇌졸중이 예. 생기지 않을까? 혹은 그럼요. 치매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또 많이 있으신데 이 뇌 관련 질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본적인 치료가 또 쉽지 않고 또 긴 시간 어떻게 보면 재활을 하면서 간병을 해야 되다 보니까 환자 본인은 물론이지만 사실은 이제 온 가족들이 또 심각한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매 예방 관리는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뇌질환 가운데서도 치매에 대한 이런 이제 두려움이 가장 큰데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요양보호사처럼 치매를 예방하는 일을 담당하는 이 치매 예방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치매 예방 전문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분들 네, 이렇게 예,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네. 그래서 뭐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건 사실은 이제 뭐 각자가 관리를 또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거기에다가 치매 증상이 일단 이제 초기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노력을 하면 이 치매 속도를 조금은 늦출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치매 예방 전문가들의 역할이 이제 중요해지고 있다,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치매 예방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또 요양원, 노인정, 경로당, 또 노인대학 이런 이제 시설을 방문해서 이 노인들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런 교육도 하게 되고 또 활동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운동도 같이 이제 겸해서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은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치매 증상을 늦추는 이런 역할까지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고령 사회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치매 예방 전문가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제 한 조사 통계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분당 서울대병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 65세 이상 전체 인구 대비 치매 이 환자 비율이 2016년에 9.9%에서 2020년에는 10.4%로 또 증가를 하고 2050년이 되면 15%를 넘어선 271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보다 많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노인 인구도 많아지고 증가하고 있고 또 치매 유병률도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매 예방 전문가가 또 미래 유망 직종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치매 예방 전문가 뭐 굉장히 좀 유명한 직종이다라는 거에서는 이의가 없는데요. 이걸 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뭐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치매 예방 관리사 전문가들을 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과 노인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 또 이제 노인의 심리를 또 알아야겠죠. 그래서 노인 심리, 또 어떤 도구를 이용한 인지 치료라든가 아니면 또 실버 체조라든가 라인 댄스 같은 어떤 그런 치매 예방
운동법을 배우게 되고요. 현장 기관에 방문을 해서 이제 실습을 하는 과정을 거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양보호사처럼 여성들의 진출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성세해센터라든가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곳에서 프로그램들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일부터 서울에 이제 있는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치매 예방 전문 지도사 양성 또 이제 취업 지원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경기도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함께 하면서 치매 예방 전문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좀 이름이 이제 다릅니다. 네. 실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 그러니까 오. 치매 예방 관리사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실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생들은 치매 예방 방법, 또 이제 뇌 건강, 건강 운동법, 또 이제 노인들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론 수업도 받으시고요. 또 이제 현장 실습도 같이 병행해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치매 예방 전문가 프로그램 관련해서 교육생을 모집하는 곳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모집하고 있는 곳은 인천시, 인천시, 예,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4월 26일까지 치매 예방 전문가 양성 과정 이 참가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그리고 출석률이 80%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열심히 출석하셨으므로 매달 또 5만 원에 해당되는 교통비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 내용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에 대한 이해, 뇌에 대한 이해, 또 치매 관리 활동, 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사례 관리 이런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라면 더 빨리 교육받으시고 취업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사회복지사, 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비 전액 무료라는 거. 그래서 그 관심이 있는 분들은 치매 예방, 인천 여성세해센터에서 하는 치매 예방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에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인천에서 또 다른 소식이 하나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인천의 프로그램을 한 가지 네. 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평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도 내 일을 위한 여행, 그래서 마이잡, 나의 일을 위한 어떤 그런 여행이란 주제로 취업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을 또 격려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4월 한 달 동안 3번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일에서 5일, 또 이제 15일에서 19일, 22일에서 26일 세 차례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 인천, 부평 쪽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취업 교육에 또 지원을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상담 희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부부 갈등과 대인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 아무래도 이제 경력 단절이 되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위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이라든가 또 대인 관계, 가족과의 갈등에 대한 문제를 심리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우울증이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중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상담도 받으시고요. 또 노무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용, 임금, 부당 해고와 같은 노무적인 상담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어쨌든 좀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 재취업 또 인생 설계 등 이 여성세일센터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여성세일센터가 새로 또 신설된 지역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군포시인데요. 군포. 예, 네. 군포에서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군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지난 4월 8일에 개소를 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군포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지역 내에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 또 참여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군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새롭게 설립을 했는데요. 이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될 이 여성들에게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대상으로 해서 직업 상담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훈련, 취업 말선, 그래서 취업 이후에도
사후 관리라는 종합적인 어떤 그런 지원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취업 알선만이 아니라 취업 준비와 유지 관리 서비스를 동시에 병행을 해서 제공을 해서 이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재차 경력 단절 상황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이런 또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포시 거주하시는 분들 한번 문을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군포 지역 거주하는 여성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군포시에서 채용 박람회가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이제 뭐 채용 박람회 소식은 지역 곳곳에서 많이 그렇죠. 들려오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오는 19일 군포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이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매년 이 대규모 박람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제 채용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군포를 비롯해서 인근 지역에서 25개의 강소기업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용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 정보도 또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월 12일부터 이 군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 군포시에서는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적합한 인재를 찾는 또 기업과 이 맞춤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어떤 그런 현장 채용 면접의 장을 같이 또 동시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이 채용 박람회도 한번 네. 발품을 팔아 또 오. 찾아가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정말 이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 뭐, 계신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한 50에서 60%의 구직 오, 성사율을 네.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 구직자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취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도전을 해보셨으면 하는데요. 특히 이제 구직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력서 작성, 또 이력서형 사진 촬영도 해드리고요. 또 이제 뭐 메이크업이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면접 대비 클리닉도 해드리고 일자리 상담 같은 이런 취업 지원을 하는 행사들도 동시에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여기 가셔서 사진을 찍고 이력서 클리닉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데 미리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해서 가시는 것도 네. 또 준비된 어떤 그런 자세가 그렇죠. 예.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제 가셔서 취업 박람회 가셔서 취업의 문을 또 기회를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또 경력 단절 여성분들은 오랜만에 다시 취업을 또 하시는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이제 대면에서 면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 떨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뭐 그냥 일반적인 구직자들보다 경력 단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떨려요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그래서 면접 볼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한 취업 포털에서 최근에 인사 담당자 479명, 한 5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면접 에티켓을 주제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가 참 이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나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인사 담당자들이 꼽은 어떻게 보면 정말 면접 광탈을 부르는 지원자 네. 유형 중에 1위가 뭐였냐면 면접에 늦는 지원자를 가장 꼴불견으로 생각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이 이야기는 보면은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제 태도란 부분하고도 네.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인사 담당자들이 이야기하는 꼴불견 이 지원자 유형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면접에 늦는 늑장현 이 지원자가 45.7%니까 거의 절반 정도의 인사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위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성의 부족형이 차지했고요. 3위는 자신감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어떤 그 무기력형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면접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주의 산만형. 그다음에 이제 지원서나 면접 답변 내용의 진위가 정말 좀 의심스럽다. 이런 이제 과시형 이런 경우가 꼴불견 지원자의 순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인사 담당자들은 이런 꼴불견 지원자를 만나게 되면 내색은 하지 않고 채용해서 떨어뜨리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정반대로 이제 선호를 하는 면접 에티켓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면접 에티켓 1위는 바로 회사 정보를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요.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을 오. 질문을 하는 것이 이제 선호하는 1위였어요. 그러니까 무려 40% 이상이 이제 응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는 경우, 또 모르는 질문에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답하고 면접 10분 전에는 도착하기 이런 순서로 아 이런 사람들은 선호한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쨌든 간에 짚어보시면서 아 이런 경우는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선호한다라고 하면은 아 나는 면접을 볼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네. 좀 일찍 도착하셔서 회사에 대해서도 미리 정보를 취해야겠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얼마나 좀 성의를 가지고 면접을 보느냐 이 부분을 좀 많이 지켜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경력 단절 여성들이 면접을 볼 때 이 점은 좀 유념을 해라 이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예, 특히 면접 광탈을 부르는 이유 중에 3위였던 게 자신감 없는 무기력한 태도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저는 자신감이 없어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우선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충실히 열심히 한번 써보셔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뭐 실패담이라든가 경력 단절에 이르게 된 이런 부분들도 그냥 그 자리에서 면접장에서 답변을 하려고 하면은 대답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미리 어쨌든 간에 모범 답변처럼 나에 해당되는 거를 써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헤어스타일 점검하시고 또 옷차림 점검하시고 깔끔하게 자신감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노력을 해보셨으면 해요. 예를 들어서 나도 거울을 보면서 어디에 나갈 때 나는 이런 좀 자신감 넘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면접을 보시러 가신다 그러면 이미지 이런 부분부터 외형적인 부분부터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회사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온다는 게 이게 이제 일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또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게 입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원자들의 이런 입사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면접관들이 기업이라든가 업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좀 숙지하고 오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도 이제 뭐 지인에게서 최근에 또 인력 이제 사람을 뽑으려고 프로젝트로 사람을 뽑으려고 해서 취업 사이트 통해서 면접 일정을 이제 잡았는데 전화 연락을 했더니 제가 지원을 했던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또 이제 연락을 했는데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 면접에 안 왔는데 문자로 제가 교통사고가 났네요 이렇게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죄송하다라든가 아니면 다음 그러니까요. 일정을 잡아야 돼 이게 아니라 네. 제가 사고가 났네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제 이런 어떤 매너라는 그렇죠. 부분들이 예, 다시는 보고 싶지 다시 한번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전화 매너라든가 이런 부분들 문자를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위한 첫 단추 또 첫 만남 이게 이제 직접 얼굴을 보는 것도 있지만 이메일이라든가 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나의 이미지가 결정된다는 거 이걸 꼭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소식도 있다고 하는데 좀 전해주시죠. 네네. 이 종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 비즈니스 분야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해서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마케팅 아카데미 5기 수강생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비즈니스 또 이제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뭐 검색 엔진 마케팅이라든가 온라인 쇼핑몰 구축 또 이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 또 포토샵 실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5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오늘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100시간의 강의가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 비즈니스 분야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접수 가능하고요. 오는 4월 17일 오후 5시까지 종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방문해서 접수를 또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은 뭐 이커머스 또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교육들이 또 사회적인 그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또 이제 경력 단절을 사전에 또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경력도 만들고 취업의 기회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여성 취업 관련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경력 단절 여성분들에게 좀 응원의 메시지 전해주시죠. 네, 아까 이제 면접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또 한 취업 포털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구직자들에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경력 구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 쓰는 게 힘들다. 또 실패, 난강 극복, 또 이제 성취 경험을 묻는 것을 가장 까다롭게 여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결국은 지원 동기라는 게 이 회사를 충분히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실패, 난강 극복이라는 것도 나를 충분히 알고 성찰하는 것에서 이게 이제 결국은 멋진 자기소개서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은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래서 4월 달은요. 특히 자기소개서를 다시 보고 나만의 맞춤 소개인지를 보시고 요리 보고 조리 보고 다시 보고
최적의 나 소개서로 또 품질 관리에 있어서도 정말 최고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응원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미옥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